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리마인드 신혼여행으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마냥 신나게 태국과 홍콩을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때가 까마득한 옛날이 된 지금 다시 그때 그 장소를 여행하게 되니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감정보다 더 저를 사로잡는 것은 마냥 평안에만 보이는 태국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불교 국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부처와 왕을 신으로 섬기며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어가는 선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저에게 그냥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없더군요. 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체휼되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 기도 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의 기도가 저의 일신상의 급한 일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들이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점점 철이 드나 봅니다. 오늘 하는 강의도 주의를 할 때 주의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합창 단원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객관적인 주의자가 될 수 있나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의자가 지켜야 할 12계명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의자가 지켜야 할 12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습 중에 멈출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다시 합시다 와 같은 발언은 삼가합니다. 반드시 멈출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모를 때는 멈추지 마십시오. 주의자가 리허설을 시키다가 멈추고 다시 반복 연습을 시킬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반복 연습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반복 연습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합창 단원들은 지휘자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길 원합니다. 본인들이 노래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나아가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따라서 연습 중에 멈출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거나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전 파트를 다 부르지 않게 하거나 두 파트만 부르게 하여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정확한 처방을 해줍니다. 지휘자가 지켜야 할 제4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당신의 직분은 지휘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휘를 하십시오. 틀린 곳이 있으면 바로 불러주거나 안 틀리도록 지휘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주의봉을 통해서 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고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말로 하십시오. 세상에서 목사와 지휘자가 가장 수명이 길다고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이 이야기가 회자된다는 것은 얼마만큼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와 지휘자가 오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잘 들어보면 뼈 때리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이 시간에는 지휘자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휘자는 손보다 입으로 더 많이 지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창 단원들은 연습 시간에 합창을 하고 싶어 하지 지휘자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휘자가 연습 시간에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휘자는 합창 단원들에게 지휘봉을 통해 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효과가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만 하기가 쉬울까요?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배운 과학적인 리허설 테크닉과 연결이 됩니다. 지휘자가 리허설을 과학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한 지휘자는 절대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장황한 말을 늘어놓게 되거나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뜻하지 않는 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지휘자는 자기가 아는 작곡자, 시대적 배경, 연주법 등의 모든 지식들을 단원들 앞에서 빠짐없이 늘어놓느라 연습 시간을 모두 소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연습 시간을 단원들이 노래하는 데 할당해야 합니다. 합창 단원들은 노래하기 위해서 연습에 나오는 것이지 지휘자의 지나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연습에 나오진 않습니다. 지휘자가 지켜야 할 제5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할 때는 정말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할 때 필요한 것을 제안하거나 틀린 것을 지적한 후 다시 부를 때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확실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3계명에서 지휘자가 연습 시간에 멈추고 반복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반복한 이후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의 이유를 안다는 것은 진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복 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처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의는 진단과 처방 모두에 능한 의사이겠죠. 귀가 좋은 지휘자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처방은 지휘자의 오랜 경험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리허설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처방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가 높은 음에서 음정이 플랫되거나 목을 누를 때 여러분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모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 자음은 발성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모음을 풀로 채워서 발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원들이 목을 눌러서 소리 낼 때에도 모음을 길게 발음하도록 제안하면 울림이 있는 부드러운 소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소프라노가 고음을 낼 때는 모음을 모디피케이션, 즉 중화시켜서 소리내야 합니다. 고음에서 이나 에 사운드는 아름답게 소리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음들은 우나 아를 섞어서 소리내면 아름다운 발성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음을 소리낼 때 바로 앞에 온 모음의 소리와 닮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즉, 똑같은 오 사운드를 소리낼 때 바로 앞에 모음 사운드가 아가 왔을 때는 아와 비슷한 오 사운드를 내야 하며 바로 앞에 모음 사운드가 우가 왔을 땐 우와 비슷한 오 사운드를 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영어로는 네이버링 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네이버링 톤의 소리를 내야 음정도 좋고 발성적으로도 아름다운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 높은 음역에서 소리를 누를 때는 모음 R을 낼 때와 같은 공간을 가지도록 처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로는 도약한 음정이 플랫될 때는 도약하기 전에 더 많은 서포트를 하도록 요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는 합창단이 프레이즈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프레이즈 안에 음악적인 에너지를 보내야 할 고를 지정해주고 그 고를 향하여 약간 크레센도 시켰다,
고을에 도달하면 데크레센도 시키도록 연습시킵니다. 또한 프레이즈 안에 템포도 고을로 향할 때는 약간 빨라졌다가 고을에 도달하면 앞에서 약간 빨리 당긴 템포만큼 보상에서 약간 느려지도록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연습시키면 대부분의 프레이즈 표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프레이즈를 표현할 때 지휘자의 주의가 문제될 때도 있습니다. 지휘자가 리바운드에서 서브 디바이드, 즉 분할해서 지휘할 때, 한결같이 한마디 단위로 지휘할 때, 지휘 제스처가 너무 무거울 때, 지휘자가 가로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 이럴 때 합창 단원들은 아름다운 프레이즈로 노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지휘자 자신에게 처방을 내려야겠죠? 5번째 예로 리듬이 부정확하여 딕션이나 노래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리듬이 어려워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듬만 따로 부분 연습을 시키는 것이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스타카토로 연습시키면 좀 더 명확한 리듬을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예로 단원들이 레가토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vowel sound, 모음 소리를 더 길게 내달라는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레가토가 잘 안 되는 문제는 지휘자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너무 힘주어 지휘할 때 합창단원들은 레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휘자가 레가토 지휘법을 좀 더 익혀야겠죠.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일례만 들어보겠습니다. 합창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합창단원들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컬리지 재학 시절에 몸소 목격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법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휘하는 학생도 쩔쩔매고 노래해주던 다른 지휘자 동료들도 노래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닥터 플로머펠드 교수님께서 지휘자 친구에게 지휘하지 말고 합창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노래해주던 합창단은 지휘자 없이 같은 곡을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가 지휘할 때보다 합창단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지휘자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그 친구를 망신시킬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지휘자 친구와 합창단 동료들은 그 어떤 수업보다도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합창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 지휘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과하게 열심히 지휘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휘자는 시종일관 열심히 팔을 흔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팽이를 돌릴 때 팽이가 돌고 있는데도 계속 채찍질을 하면 오히려 팽이가 서게 되죠. 팽이가 서려고 할 때 채찍질을 해주어야 팽이가 잘 돌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합니다. 지휘자는 합창단이 잘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합창단의 소리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있다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가령 템포나 악상이 변한다든가 큐를 주어야 한다든가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마치 서려고 하는 팽이에게 채찍질을 하듯이 합창단에게 개입하여 사인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지휘자입니다. 저의 음악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사 합창지휘 졸업 리사이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 레파토리 중 제스터 헤어스톤의 일라이자 락이란 스피리추얼이 있었습니다. 2주일간의 리허설 기간이 주어졌는데 일주일을 연습시키고 뉴욕에서 일주일간의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의 협연을 하는 런아웃을 마치고 다시 일주일을 연습시키는 스케줄이 주어졌습니다. 첫 일주일 연습시키는 동안에 다른 곡들은 다 잘 돼가고 있었으나
일라이저 락만 제가 생각하는 리듬대로 합창단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뉴욕 런아웃을 갖고 중간 휴식 시간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관람하던 중 어둠 속의 5사람이란 제목의 그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사람이 형태와 어둠의 그림자가 어우러져 누가 보나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그림이 저의 음악을 보는 모든 관점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파나의 음각과 양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면에서 선을 파서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으나 면을 파내고 선을 남겨서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리듬을 얻기 위해 저는 계속 음표들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이 보기에는 그냥 4박자를 지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런아웃을 마치고 프린스턴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일라이저 락 리허설을 시킬 때 음표 대신 순표를 지휘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리듬을 합창단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저는 자주 순표를 지휘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계명에서 5계명까지 좀 달렸습니다. 숨차지 않으시죠?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은실 지휘자였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죠? 코로나까지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